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발해의 역사를 공부할 텐데요. 건국에서 멸망까지 발해의 모든 정치 발전 과정을 공부하고요. 또 하나, 발해는 고구려 계승한 거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 일단 첫 번째, 발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쭉 나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주장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여러분께서 직접 말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여러분께서요, 발해 공부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요, 공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난번 사진 특강 하면서요, 어떤 얘기 있었죠? 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아니야,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역사책에 보면 아예 발해가 영역 표시가 따로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를 하니 우리 또한 정말 열심히 발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가지 지식들 이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발해 공부하실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발해는 고구려 사람들을 세웠고 이때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한 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해를 세웠던 왕, 혹시 그분의 이름을 말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대조영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일단 대조영 이름은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발해는 우리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넓었었던 나라이더라 라는 것도 기억나십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발해는 수도를 꽤 많이 옮겼었죠. 예, 4번이나 옮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를 했던 곳, 이건 조금 어려운데 어디일까요? 바로 상경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다 대답해 주셨기를 제가 기대하면서요. 자, 오늘의 역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예전에 사진 특강 하면서 발해 연표 봤었는데요. 기억하실까요? 자, 발해 연표를 딱 보니 발해는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지만 그 후 한 20년쯤 있다가 드디어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보통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라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법과 제도도 만들 거고요, 영토도 많이 넓혀 나가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이 발해 두 번째 왕 무왕, 발해의 세 번째 왕 문왕 시기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요, 발해가 막 발달을 해요. 발달을 하면서 발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바로 선왕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 발해가요, 우리가 말했었던 고구려보다도 1.5배에서 2배 이상 정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당나라에서도요, 야, 발해 정말 대단하다 라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바로 해동성국입니다. 자, 이렇게 해동성국으로 불리면서 최고의 전성을 누렸지만 발해는 어느 순간 거란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요, 우리 조금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요, 두 컷의 판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발해의 여러 가지 정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하겠죠. 건국에서부터 멸망까지 쭉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대조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더라.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발해를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그쵸? 그 이야기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 지도는요, 이제 정말 눈에 익숙할 것 같아요. 자, 대동강 기준으로 해서 신라는 어디까지만 차지하기로 했었습니까? 대동강 아래쪽만 차지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그 자리에 당나라가 이제 차지하기로 했었는데요. 당나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 여기 못 살게 해요. 왜냐면 이 지역에 있다가 이 고구려 사람들이 새로 힘을 합쳐서 고구려 새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 어디를 끌고 갔냐면 당나라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 땅에는요, 고구려 사람들만 와 있던 것이 아니라 이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말갈족도 와 있고요, 거란족도 와 있어요. 당나라 그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거란족이 당나라를 상대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당과 거란이 막 싸우고 있겠죠. 이 틈을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는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요, 말갈족이에요. 걸사비유라고 해서요, 대조영의 동지가 있었는데요. 자,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딱 타서요,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자, 그들이 막 탈출하니 당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쫓아오겠죠. 하지만 쫓아오지만 전투에서 그들을 격퇴시켜요.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걸사비유가 사망은 하지만 그래도 대조영은 남아있는 세력들을 이끌고요. 계속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험준한 동모산 이곳에 바로 발해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선생님,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요, 고구려 사람들만 세운 나라는 아니었네요. 예, 맞아요.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 뭐라고 불러줬었나요? 그렇죠, 유민. 역사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고구려 유민들과 더불어서 누구도 말갈족도 발해 건국에 합류하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하나 더 갈게요.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숫자로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예, 숫자로 보면 말갈족이 더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더 가진 자와 명령을 받는 자가 있었는데요. 학자분들이 분석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발해 귀족들은 주로 누가 많았냐면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반면에 발해에서 피지배층,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있죠? 그들은 말갈족이 많았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가 딱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 대조영의 아들과 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발해를 세워놨으니 발달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래서 등장하는 대조영의 아들이자 발해의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무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름은요, 뭔가를 상징적으로 한꺼번에 다 드러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전에 고구려 장수왕을 공부하면서 장수왕이 왜 장수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90세 이상 아주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다라고 말했었죠. 우리 제자들 한자 조금 잘 하실까 모르겠는데요. 무왕에서 무자는 무슨 무자일 것 같아요? 없을무? 왕을 없애버려요? 아니요. 여기 문자는 무슨 문자일까요? 이건 우리 제자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문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왕 시기 때는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를 넓혀놨다면 문왕 시기 때는 문화를, 학문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사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문왕 시기 때 많은 문화가 발달하는데요. 그 문화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발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이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봤더니 당나라도 있고 신라도 있대요. 그래서 그들과 교류를 하였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발해가 있어요. 위치만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 아래쪽에 통일신라가 있어요.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고요. 바다 건너가면 이제 일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봤을 때 발해가 처음에는 당나라 신라와 친하게 지냈다고요? 아니면 안 친했다고요? 안 친했다고요. 왜? 둘이서 발해의 전이었던 고구려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일본이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일본이랑은 사이가 좋아요. 왜요? 여러분, 지금의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당시 발해 같은 경우는요, 이들과는 원수 사이예요. 근데 일본까지
서로 이제 적대하게 되면 발해 혼자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발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과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발해에서 오는 막 물건, 특히 모피코트 이런 거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류를 많이 했어요. 자, 하지만 문왕 시기가 돼서는 너무 우리 계속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당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신라랑도 교류를 해요. 선생님 이거 왜 하나 더 안 그리세요? 하나를 덜 그리는 이유는요. 이들에 비해서 교류가 조금 적어서 교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자주 이렇게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횟수가 적기 때문에 줄을 1개 정도만 제가 그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영토도 넓혀놓고 문화도 발달시키면서 세력을 많이 키웠고요. 그 힘들이 쌓이고 쌓이면 계속 발달을 하겠죠. 그러면서 발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게 언제라고요? 선왕 시기. 이 선왕이 발해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벌써 몇 번째요? 2번째 했나요? 이때는 영토가 넓어지면서 중국에서도 뭐라고 불러줄 만큼 해동,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성국, 융성한 나라라고 불러줄 만큼 발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됐어요? 이때가 바로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시기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발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발해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뭔가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발해가 멸망했던 시점은요. 발해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한 230년쯤 지나서요. 그래서 연도를 말하면 926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이때 거란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란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발해 사람들과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막 전투를 해서 발해를 멸망시킨 게 아니래요. 그들도 아주 쉽게 발해를 멸망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니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왜 갑자기 멸망했지? 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선왕 이후에 발해 귀족들끼리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났구나. 내분이죠, 내분. 안내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쳐들어온 문제보다는 안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막상 발해 사람들끼리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궁금함이 안 풀려라고 하는 학자들은 어떤 것에 주목을 했냐면 여러분 발해가 위쪽에 있잖아요. 거기 조금만 내려오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여러분들 화산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혹시 백두산에서 아주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있었긴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백두산이 아주 거대하게 폭발을 했다라면 그 폭발 때문에 화산재가 쫙 퍼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해가 농사가 안 되고 이래서 발해가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발해의 멸망은 아직까지는 조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밝히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셔서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 가지 연구가 발해의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발해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한데요. 혹시 발해 재미있는 이야기 없나요? 여러분들이 이 발해 영토 확장을 잘 기억하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발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 당연히 군인들이 강했기 때문이죠. 근데 기록을 보면요. 발해는 여자들도 전투에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여인은 가가지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남편을 구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남아있거든요. 여자들도 동원이 될 만큼 그만큼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요. 발해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보통 양반이다 귀족이다 그러면 원래 부인 말고도 첩들을 두고 있죠. 근데 발해선 그럴 수가 없었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첩을 딱 두고 있다 그러면 그가 외출했을 시에 그 첩이 독살당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발해는 이러한 강성한 여자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 까먹을까봐 제가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누가 건국했다? 그렇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건국했더라. 자, 처음에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서 문왕 시기가 되면서 당나라 신라와도 교류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 조금 있다가 문제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선왕 시기가 되면 해동성국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 그러면 발의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발의 두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요. 이 발해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 역사적 의의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의의라고 하면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해의 중요한 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발해는요, 첩을 줄 수 없을 만큼 여자가 상당히 힘이 셌대요. 아, 그거요? 그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발해는요, 영토가 정말 넓었더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리고 발해는요, 저기 만주를 차지했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나라를,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이더라. 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왠지는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쵸? 맞아요. 중국이요.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그 넓은 영토에 있는 과거 역사 다 우리 거야. 또 그 넓은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역사 다 우리 거야. 라면서 역사를 자꾸 이상하게 말해요. 그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왜곡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발해제가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대조영. 그쵸? 근데 대조영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고구려 사람들. 그들은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우리는 고구려를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세울까를 끝까지 외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만에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구려 유민들이 적극적으로 발해를 건국했다라는 거.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는요, 왜 고구려 닮아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많은 거 아시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발해, 또 하나가 고려예요. 그래서요, 이 발해가 나중에 거란족 침입받아서 멸망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발해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그 밑에는 고려로 내려와요. 이때 고려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건이라고요. 근데 왕건이 발해 사람들이 올 때 오지마! 오지마! 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같은 동족이잖아. 내려와! 라면서 받아들여 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고구려 계승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저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발해가 일본이랑 교류를 많이 했다라고 했죠. 물건도 사고 팔았지만 사신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발해 왕이 외교 문서를 보냈어요. 그럼 그 외교 문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 발해 왕 누구누구는 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나 고구려 왕 누구누구는 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 고구려 왕 누구누구는 일본 왕에게 말하노라 라고 했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들 스스로 나는 고구려 왕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데요. 일본과의 교류가 또 이런 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선생님 기왕이면요 2개 말고 1개 더 알려주세요 라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문화예요. 왜 문화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행동이 비슷하면요. 뭔가 연결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발해 사람들의 문화를 봤더니 어느 나라 문화 흔적이 많이 보인다. 그렇죠. 고구려 문화의 흔적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증거, 먼저 첫 번째 온돌 이야기 해드릴게요. 온돌이 뭡니까? 온돌이라고 하면 집을, 그렇죠. 따뜻하게 데펴주는 난방. 이게 바로 이제 온돌이에요. 우리 어떻게 데펴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이제 아궁이 있죠. 여기서 막 장작 같은 걸 지펴요. 그러면 뜨거운 불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서 요 돌을 데펴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기가 빠져나가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방바닥을 데피는 온돌, 방바닥을 데피는 온돌은요, 고구려 처음 그리고 발해예요. 선생님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라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온돌 구조 말고요, 다른 나라들의 난방 구조를 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 벽난로를 둬요. 그래서 그 벽난로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를 이용해서 방안을 데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온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해에서 유적지들을 막 발굴을 하죠. 그럼 온돌 간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김치는 영어로도 김치죠, 그렇죠? 온돌은 영어로도 온돌이에요. 그래서 쓰면요, ONDOL이에요. 그러니까 온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민족과 아니야, 우리 거라고 전 세계가 인정해 줬을 정도인 겁니다. 아, 그러니 고구려 문화 그대로 계승했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이미 앞에서 사진 특강에서 보고 온 게 있는데요. 바로 뭡니까? 연꽃 무늬가 있었던 와당, 그렇죠. 기와 장식했었던 거. 그때 연꽃 무늬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고구려는 좀 힘이 차거든요. 그런 모습도 와당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등. 불이 나와요. 근데 돌로 만들어진 등이다. 그래서 석등이라고 하죠. 높이가 6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석등. 엄청난 힘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보시려면 어디 가시면 좋을까요? 발해 유적지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발해 유적지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군데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힌트 드리자라면 발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를 했던 곳, 그곳은 바로 상경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험과 연결을 시키자면 상경 지역에 가면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심할 건요, 발해 같은 경우는 경자가 붙은 지역이 모두 상경을 포함해서 5군데가 있거든요. 이걸 바로 오경이라고 하는데 다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그 중에서 상경은 가장 오랫동안 수도를 한 만큼 고구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 자,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에게 추가로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자들이 이미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익숙하신 사진일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은 바로 돌사자상입니다. 말 그대로 돌로 만든 사자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찹니다. 그쵸? 일단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요, 아주 힘차게 이렇게 쫙 뻗어 있는 모습. 그리고 얼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는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송곳니가요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도요 부리부리하게 엄청 커요. 이런 모습들은 계속 반복해요. 고구려의 힘 있는 모습. 우리가 백제 모습은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섬세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박물관을 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름은 치미입니다. 치미? 선생님 이름 되게 독특해요. 네. 자, 이 치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왕궁같이 큰 건물, 화려하게 장식하죠. 이때 여기 지붕 위에 이렇게 장식할 때 선생님의 그림은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에 장식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가시면 발해관이 있는데 치미의 그 복제품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크기를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높이가요 90cm가 넘습니다. 그러면 90cm가 넘는 이 거대한 치미를 달아놓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의 규모도 엄청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식하던 것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화에서 특히나 이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의 모습을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진 한 장은요. 고구려 문화보다는 이 발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제목에서 정효공주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발해 세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대조영, 무왕, 문왕이었죠. 문왕 같은 경우는 이분이 조금 오래 사시는 바람에, 사시는 바람은 아니죠. 이분은 오래 사시고 자식들이 조금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공주가 다 일찍 죽었었는데 그때 공주 중에 한 명이 바로 정효공주입니다. 자, 그 무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예, 고구려 사람들도 벽화 그린 거 되게 좋아했죠. 발해 사람들도 여기 이제 벽화를 그려놨는데요. 그 벽화의 모습을 보면 발해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입었구나. 발해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패션이 유행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너무나 강조했었던 발해는 고구려 기승국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결국 이 부분에 정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워낙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우리 제자들 반드시 기억하실 세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고구려 유민 세웠다라는 거. 두 번째,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나 발해왕, 나 고구려왕 누구누구는 이라고 말했다는 거. 무엇보다 온도를 비롯한 많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 이야기 준비되어진 거 모두 두 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맵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마인드맵 보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개념 체크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읽고 OX 하시오. 첫 번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거란족을 모아서 발해를 세웠다. 맞을까요? 아니죠. 거란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말갈족이라고요. 자, 그러니 이 부분은 X입니다. 두 번째, 발해 초기에 일본과는 활발히 왕래했지만 당과는 적대적이었다. 여러분, 당과 적대적이 뭡니까? 서로 친하지 않았다. 그렇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부분은 맞아요. 일본과는 처음부터 친했지만 당나라는 어느 시기부터, 문왕 시기부터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특히 이 부분이 시험에서 앞으로 잘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상경은 가장 오랫동안 발해의 도읍지였다. 우리가 발해에서 배운 지역하면 상경밖에 없으니 확실하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번째, 발해 온돌, 석 등 이들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좀 전에 엄청 많이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발해 멸망 후 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이주하였다. 고려를 내려올 때 왕건이 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막아버렸습니까? 오라고 해줬죠. 바로 이런 모습에서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여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기출문제를 선정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통일신라의 마지막 모습은 시험에서는 조금 덜 나온다 그랬죠. 발해는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 고를까 고민하면서 제가 4개의 기출문제와 1개의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3회 5급에서 나온 문제예요. 다음 역사 지도에 있는 기억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일부러요, 역사 지도 문제만 골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요즘에는요, 역사 지도가 너무 잘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지도를요? 일단 기억에서 보이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해. 그 밑에 니은에서 보이고 있는 건 통일신라. 자, 먼저 1번.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다. 발해의 별명 맞습니까? 맞아요. 건국 초기에 니은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좋았을까요? 그렇죠. 안 좋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발해는 고구려 다음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 고구려는 통일신라, 물론 그 이전은 신라였죠.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3번. 대조영이 세운 나라로, 자, 이 부분 맞아요? 오케이.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고구려의 힘있는 문화, 맞습니다.
4번에서 삼국의 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룩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계승하였다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니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발해하면 생각했던 어떤 문제의 유형과 잘 맞아 떨어지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화자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니까요. 궁성의 정문이래요. 근데 어디? 상경. 그렇죠. 발해 상경에 있는 왕궁터 있죠. 그중에서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그중에서 정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문의 두께가 이 정도이면 상당히 컸겠다라는 거. 궁궐이 컸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석등. 6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석등입니다. 자, 합쳐서 우리는 발해. 자, 그렇다면 보기 들어볼게요. 1번.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 너무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2번에서 일본과 빈번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신라와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조심하세요. 여기서는요. 더 많이 교류하였느냐, 조금 교류했느냐, 그거보다는 일단 교류를 하였느냐, 그 자체를 물어보고 있죠. 교류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 발해에서 신라로 쭉 오는 길이 있었다라고 예전 지도에서 한번 봤는데 신라로 오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 길을 신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3번도 맞는 거예요. 4번에서요. 처음부터 당나라와 친하게 지냈다. 아니죠. 무왕 시기 때는요. 당나라 공격하면서 영토 많이 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 1번이 아니라 1, 2, 3은 다 맞고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봤더니요. 이번에는 10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도의 가나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역시나 가는 발해 나는 통일신라. 1번. 대조영이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였다. 대조영은 확실히 아실 것 같고요. 동모산, 여기 아주 험준한 산이, 여러분들 요거는 백두산입니다. 요 위쪽에 동모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 발해와 맞고요. 2번. 수도인 상경을 비롯한 오경과 그 주변에 유적을 남겼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 제자들이 진짜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경, 선생님 이거 외울까요? 자, 요즘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 내용도 많이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를 달달 외우진 마시고요. 그냥 지금 문제 풀이하면서 오경이구나 정도 그냥 눈에만 한번 익혀주세요. 자, 상경과 오경, 발해 맞습니다. 3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을 주도하였다. 장보고는 통일신라. 지도에서 청해진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죠. 완도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소리네요. 자, 4번에서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자 유민들은 고려로 이주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거란이 쳐들어와서 멸망한 나라. 그 나라는 그렇죠.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답은 4번이고요. 대신에 잘 보세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내려온 것. 발해와 관련된 설명은 맞긴 하지만 하지만 문장 자체가 지금 원했던 것은 나를 원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3회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두 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 발해의 땅에서 발견된 수막새. 우리가 여러분들 와당이라고 배웠던 거 그거예요. 온돌, 석등 등은 고구려 유물과 비슷하다. 두 번째, 외에 갔던 발해의 사신은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고구려를 회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세운 나라이다. 답이 여러분들 너무 빨리 보였습니까? 자, 하지만 답은 1번. 자, 그럼 잘 보세요. 2번, 발해의 정치 제도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거 문장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문장 자체는 맞아요. 당나라와 문왕 시기부터 교류한다라고 그랬죠. 말이 좀 어렵지만 당나라와 자주 만나다 보니까 당나라의 좋은 걸 받아들였어요.
대신에 이것을 초급에서는 다루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불린 거 맞죠? 근데 이거는 발해가 전성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와는 조금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잘 나갔을 때, 이거는 발해는 어떤 나라를 계승하였니? 라고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4번, 발해와 신라는 교통로를 통해서 사신들이 오고 가긴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발해와 신라가 교류해서 하나의 민족처럼 어떻게 느껴질까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던 그 주제 하나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제자들에게 조금 생각을 요구했던 문제라서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역시나 가국과 나국의 대외교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가국은 상경을 중심으로 대외 교통로가 발달하였다. 그렇죠. 상경에서 중국 가는 길, 신라 오는 길, 일본 가는 길 나눠져 있습니다. 맞고. 2번, 가국은 당나라부터 해동성국. 우리 정말 많이 배웠어요. 3번, 나국은 당나라의 신라방.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가다 보니까 자, 이 지역에 가면 신라인들이 살고 있는 신라방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맞아요. 4번에서 가국과 나국은 건국 초기부터 적대적이어서 끝까지. 자,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끝까지는 아니에요. 문왕 시기부터는 서로 뭐했다?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문제 풀기 전에 일단 발해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께서요,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실력 쌓았던 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초급이 요즘엔 살짝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5개를 마무리하면서요, 어떤 문제들을 특히나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지 문제 분석 2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문제는 나올 줄 알았죠?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음을 증명하는 문제 꼭 나옵니다. 두 번째, 발해의 대외교류, 당나라와 언제부터 친했는지, 일본과는 언제부터 친했는지 묻는 문제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연속적으로 달려온 시간 모두 몇 시간입니까? 그렇죠. 연속적으로 우리 모두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아니군요. 5시간. 와,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군요. 여러분께서 이 5시간 동안 공부했던 남북국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요, 다른 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 시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한 시대를 마무리한 만큼 복습 잘하고 찾아오시기를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게시판으로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